그러면 말입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반국가 세력과의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 국가 정보에 최고의 정보들을 갖다가 접하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무너지는구나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너무나도 절박하고 심각한 이 정보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판단을 내린 거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요, 윤석열이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헌법상 대한민국 자유헌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내려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러한 판단에 기반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 내리신 게 중국의 침략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맞서 싸우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 북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중국 이들이 한국에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억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잖아요. 간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중국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이 수준이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무장해제 상태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시국이다. 더군다나 현재는 이 국제 지정학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매우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요,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반세기 만에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국제 지정학이 지금 아주 격변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우리는 법적 기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간첩법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거를 갖다 조금만 조사를 해보더라도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믿고 그러면 간첩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중국하고 뭐 돈이라도 받았어요? 민주당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간첩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자유대한민국이 있어야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당연하죠.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쟁을 떠나서 이 외국의 중국이랑 북한 또는 여기에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한 억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중국 공산당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1010년대 들어서 중국의 습근평, 중국식 발음으로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노골화된 겁니다. 어떻게 노골화되었느냐. 이제는 중국이 바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중국 질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중국식 용어로는 신천하 체계 또는 신중화 질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 중국적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바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침투 작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중국 세상 만들겠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이 반드시 친중 종속화로 해야 할
전략 1순위 국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그 안보 연대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 방향에서는 전략 방향을 갖다가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미 우리는 한미 동맹이 거의 형해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의 중국으로 이제 친중 종속 국가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바뀐 거라고요.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예. 중국 공산당은 윤석열 정부 조기 레임덕 또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공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계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현재 정부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인들이 제한 행동대라고 하는 제한이 뭐냐 하면 바로 한국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제안입니까? 예, 제한 행동대라고 하는 걸 자동차에다가 버젓이 붙이고 지금 이 집회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체증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십시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유학생이라든지 중국인들 취업으로 들어오 있는 분들은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경고 발송을 이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이 중국인들이 참여했다. 그럼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요. 바로 촬영하세요. 그리고 니먼스 중국어론 너 중국인이지?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있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바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회 현장에 우리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자유의 꽃, 쯔요화, 자유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화 노래를 갖다 크게 틀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인들이 감히 참석을 못하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폭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예.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국민들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 공산당이 명령하면 중국인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제한 중국인들 그 조선족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중국 공산당 당연히 명령을 받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벌써 또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 주권을 갖다가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비밀 경찰서. 공만병조. 예,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인 유학생들 그 현황을 보면은요.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체제예요. 그리고 조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 대사관 그리고 총영사관 여기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집회가 있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동원됐는데 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산당이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인 조선족을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연락을 받고 현재 이제 그러한 체제로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현재 탄핵 찬성 집회 여기에 나오는 시위대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또는 중국인들 그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탄핵 찬성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자유의 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나 봅니다. 예. 그걸 갖다가 틀어줬더니 아니 거기에 윤석열 탄핵 이런 거 외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유화입니다. 원 제목은 자유화.
그래서 쯔요화라고 하는 그 이건데 뭐냐면 1989년도 6월 4일 날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 항쟁을 하는 중국의 시민들을 대규모로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그게 8964 천안문 대도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민주화를 위한 그 이 항거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잊혀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제작한 노래가 바로 자유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 꽃.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현재 집회에서요 자유화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철저하게 금지곡이거든요. 금지곡이군요. 철저하게 예. 금지곡이죠.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자유화라고 하는 자유의 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틀어진 곳에 중국인들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한테, 중국 공안한테 이 금지된 곡에 자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자기들이 오해를 받고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꽃을 갖다 틀어주면 이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급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해를 받을까봐 오히려 중국에 저가 될 거. 뿐이지 내가 진짜 여기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에 링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나는 개인이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의 꽃이 있으니까 이 중국인들 전부 다 이제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집단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틀어지는 곳에 중국 공안하고 국안부라고 이제 우리 정보부서와 같은 것인데 이들이 바로 국내에 지금 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조사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인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틀어준다면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 전체주의 또는 디지털 1984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데 중국 국내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조차도 바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감시망에 IT 기술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